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운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리증시 4주간의 랠리를 마치고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주 랠리 후에 휴식기에 들어간 걸까요?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PC 물가지수를 앞두고 다소간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때 상승 흐름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0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와 신규 주택 가격이 나왔습니다. 5.6% 각각 1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택 판매도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다소 줄었지만 아직 승리 선언은 이르다라고 역시 조심스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롬 파월 의장도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 나오게 될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오전까지로 휴전 기간이 더욱더 길어지게 되겠는데 이 소식과 함께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해서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감산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우디가 감산 쿼터를 함께 좀 나누자, 고통 분담하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단은 추가 감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WTI 원유 선물 75달러 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미국 국채 입찰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52주 신고가를 넘어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을 냈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0.3% 상승으로 그리고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0%가량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유럽에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가량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5,1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S&P 500의 내년 전망치를 5,100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기관이 도이체방크 그리고 BMO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4,550포인트인 것에 감안을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한 12%가량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월가의 전망치 중간값은 4,700포인트가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밤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헬스케어와 에너지 섹터의 부진이 특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엇갈린 인기,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년물 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금리가 4.887%로 10월 대비는 떨어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접 입찰 비중 같은 경우는 줄어들면 안 좋은 거고요. PD 입찰은 늘어나면 안 좋은 건데 모두 둘 다 각각 줄어들고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년물에 떨어진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국채 입찰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면에 5년물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의 국채의 인기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 발행 규모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 30억 달러가 늘어난 건 똑같습니다만 2년물과 5년물의 인기를 실감을 했을 때 최근 장기물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서 5년물에 조금 더 흥행이 함께 보였던 간밤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장기물이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미 정부 예산안 문제 여전히 발목 잡고 있고요. 거기다가 재무부의 펀딩 계획에서 또 한 번 조정이 있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장기물의 국채금리 수익률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버 먼데이였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저축량은 늘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갑을 좀 닫을 것을 우려를 했다고 한다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의 경우에는 저축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할인율도 이전보다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에서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자체가 전국적으로 2%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일단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산 소비자들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세일즈포스 분석,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분석을 모두 살펴보게 되더라도 온라인 판매가 확실히 호조를 보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할인 판매점도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BNPL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보다는 아무래도 Buy Now, Pay Later이라고 하는 이 펌홀딩스로 대표되는 종목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물론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아베크롬비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켈 광석, 환상 니켈부터 음극재, 리튬 인산철까지 전반적으로 업황의 부진에 대한 우려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 가격이 1년 만에 78%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리튬 가격의 1% 가격에 불과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세를 확장하고 있는 비아디라던가 닝더스다이 같은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 지난 미국 시장에서도 간밤에도 함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는 4주간의 랠리를 끝내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예, 우리 시장도 거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장 초반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시장 첫 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주 연속 상승에 따른 랠리 피로감 주 초에 우리가 소화해 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점. 딱 그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양지수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을 봤을 때는 사자세가 나왔습니다만 이 현물 시장 쪽에서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시각도 지수 상단은 지금 제한됐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 찾기가 나오면서 잔잔한 지수의 흐름이었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우위를 점했다라는 점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개별주의 손바뀜이 최근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수의 전형적인 가두리 장세 패턴이죠. 어제 장중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조금 힘을 내는 듯 싶었는데 중화권 증시가 개장하면서 하락으로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대기 심리로 일단 시장은 눈치를 보는 가운데 오후에 하락세를 시현했던 이유는 중국의 공업 이익 예상치 하회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 막판에 낙폭은 조금 회복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합까지 올라선 이유도 또 중국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오늘의 2년 만에 상하이에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건 친시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거의 이제 보합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약세, 이제 매도 우위가 연출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신규 상장 종목으로 향했는데요. 어제 개인이 순매수 1위 한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위가 두산 로보틱스, 3위가 그린소스, 그리고 에코아이 순이었습니다. 모두 하반기 신규 상장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개인의 수급 쏠림이 지금 업종이나 테마 쪽으로 온기 확산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6% 급등을 했지만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1% 밀렸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한 8% 가까운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로보테마는 어제 1%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지수보다 종목 피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싸거나 빈집이거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과 조선, 마스크 호흡기, 영화, 자율주행 각각의 이슈는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거론은 시키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 주도주 차익 실현 과정에서 소외주 매수에 유입됐다는 패턴이 맞물립니다. 그리고 테마주와 신규 상장주 매매 확대, 전형적인 지수 가두리 장세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 중에 하나,
AI 테마의 순환매라는 점 어제 체크해 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독주에서 상승 종목의 확산의 움직임.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지난 한 주간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다른 테마의 순환매가 돌았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유주행, 의료 AI, 솔루션과 로봇 테마였는데요. 어제 시세가 기입이 돼 있는데 다른 쪽에서 속속 마이너스 전환된 종목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 곳으로 더 집중이 됐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테마 온 디바이스 AI였죠. 이미지스, 퀄리터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시스템 반도체 쪽의 급등세가 매수가 이쪽으로 유입되면서 여전히 AI 테마 속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지난주부터 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젠 좀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디바이스에 AI를 입힌다 해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과거에는 뭐 PC 등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요청을 해서 이 클라우드에서 분석해서 받는 이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갈 방향성은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쪽인데요. 기기 자체에서 알아서 어디로 정보를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AI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방식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이 온 디바이스 A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제 디바이스에 입히면 다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먼저 시작된 단계가 스마트폰, 그 다음이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여러 가지 기기에 입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스마트폰 쪽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쪽이 삼성, 구글, 애플, 샤오미 등등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요. 뭐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이제 통역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위치 인식이나 작동 제어 등등을 이 디바이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비행기 모드를 해도 이 AI 통역 서비스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AI 혹은 작은 AI, 기기 AI라고도 불리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단계는 무엇인가? 미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인데 관련해서 종목들은 사실은 아직 손에 잡힌다기보다는 상상력으로 그려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세 가지 패턴이 관찰이 되는데요. AI가 이제 특화된 연산 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으로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IP, 파운드리 여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단위죠. 어제 보여드린 구성 종목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용이 또 있을 거고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따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종류가 더 많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테스트할 때 소켓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도 시세 분출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AI가 자체 구동을 한다면 그 어려운 연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터리가 더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소모되면 어떡하지?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배터리를 장시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전력 반도체다라고 시장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 저전력 DDR 관련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시세를 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인가를 좀 더 그려볼까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2월 24일 화면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수 반도체가 이미 2월부터 얘기해 드렸던 그런 반도체 NPU인데요.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연산 반도체 쪽에서 AI를 연산을 시키는 쪽인데 과거에 AI PC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죠. 그때 PC 전용 연산 반도체 CPU입니다. 인텔에서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 반도체가 사실은 GPU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 GPU라고 하면 게임할 때 쓰는 그리고 크립토 채굴할 때, 비트코인 채굴할 때 많이 썼었던 이제 그래픽 카드 쪽입니다. GPU인데 AI라는 챗GPT 생성형 AI가 새로 등장을 하면서 이걸 연산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CPU 가지고는 순차적 빠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그나마 이제 대안으로 있는 쪽이 GPU, 이게 그나마 괜찮다라고 해서 채택이 됐던 거거든요. 무수히 많은 수의 코어 구성으로 이제 병렬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림이 하나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병렬 형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한꺼번에 데이터 돌리기가 이제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GPU를 썼는데 이제 2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반도체가 다시 이제 개발이 될 거라는 부분, 그게 바로 NPU입니다. 새로운 AI 전용 반도체 등장인데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단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2월에 보여드린 이제 밸류체인 구조도로 보셔도 지금 반도체 단을 보면 GPU 단, 엔비디아와 AMD가 있고 NPU에 이때부터 이제 들어갔던 게 구글, 뭐 인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NPU가 됐든 GPU가 됐든 CPU가 됐든 다 필요한 쪽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프로세서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끄집어 와서 연산을 해서 다시 넣고 이 과정이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반도체를 쓰든지 어쨌든 필요한 쪽은 메모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고부가 가치의 차원에서 비싸고 덜 비싸고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또 메모리 반도체다 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제 뭐 기판이라 오사트 후공정이 같이 움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은 정말 미래의 방향과 꿈을 그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기업이 수혜다, 포착이 된다라는 개념보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걸 여러 가지 붙이면 다 이제 그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상력으로 그리는 단계, 주식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기억을 하시죠?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1990년대 새로 등장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먹거리라는 이런 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정말 급등세가 연일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의 폭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백 개의 기업들이 없어졌죠. 후유증이 늘 수반이 됩니다. 그때 코스닥 시장의 폭등세는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 이 주가 회복될 때까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 근래에서야 이제 올라가면서 신고가 영역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력이 들어가는 기대감이 시세 분출 쪽에서는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신약이 개발된 그 마지막 단계보다는 임상 진행을 할 때 시세가 더 좋고 게임도 신작이 출시될 때보다 출시 기대감이 있는 그 전까지가 좋고 금리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그 당시가 더 좋고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런 꿈의 단계이겠죠. 물론 이것을 이제 폄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속성이 기대감으로 꿈을 먹고 사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즐기되 이 상황 후유증 이후에 정말 살아남을 승자 독식을 할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작업이 지금 해야 할 작업이지 않을까, 이제 흥미로운 관점으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